캐나다 최고 품질의 건강기능식품 오로니아. 한국식약처, 미국 FDA의 허가와 등록을 완료한 오로니아 전 제품은 한국불무원, 현대백화점 등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로니아의 크릴오일 오메가3는 중금속 걱정 없는 남극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크릴 오일만을 사용하며 오메가3, 풍부한 인지질과 강력한 항산화제 아스타잔틴을 함유한 최고 품질의 오메가3 제품입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지킴이 오로니아.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콜로라도주의 한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경찰관 포함 모두 10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는 체포됐습니다. 아틀란타 총격 참사 발생 엿새 만에 또다시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미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LA 한인사회가 LA 경찰국 및 타 아시아계 커뮤니티들과 협력해 아시안 대상 인종 증오범죄 근절의 목소리를 높이고 강력 대처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아틀란타 총격 사건의 한인 희생자들을 돕기 위한 모금 사이트에 후원금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아시아계를 겨냥한 폭력을 규탄하는 날을 제정, 전국에서 공동 행동에 나서자고 제안했습니다. LA 한인화와 LA 10지구는 공동으로 내일 오후 1시 한인회관에서 아시안 증오범죄 알리기 푸드뱅크 행사를 개최합니다. 여기에 안토니오 구테우스 위안 사무총장도 어제 아시안에 대한 모든 폭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백신 접종이 코로나 바이러스 일일 확진자 수 등 관련 수치 하락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다음 달 미국 FDA에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미국의 보건당국이 이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시험에 너무 오래된 정보가 포함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4차 확산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항공 여행객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양지는 몰려드는 휴양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 사망자가 최근 6주 안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킨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는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카지노 업체인 시저스 엔터테인먼트이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20억 달러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워싱턴 DC의 주 승격을 놓고 의회에서 민주공화 양당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찬성하는 반면 공화당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마크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논문에 대해서 같은 하버드 대학의 일본학 연구소도 역시 학문적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야권의 서울시장 단일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오 후보는 정권 심판 명령을 받들겠다고 밝혔고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미래시장이냐 낡고 실패한 시장이냐의 구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은 LH 임직원 300여 명 가운데 대부분이 현재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도에 특별 공급한 아파트는 1년 만에 시세가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3월에 광난 대학농구에서 UCLA와 USC가 나란히 스윗 16, 16강에 올랐습니다. UCLA는 엘라바마와 USC는 오레곤 대학과 오는 28일 16강전을 치릅니다. LA 클리퍼스가 아틀란타를 119대 110으로 승리했습니다. LA 레이커스는 오늘 뉴올리언스와의 경기하고 르브론 제임스가 발목 부상으로 최소 2주 이상 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9.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에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71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Is going to do. With that, I'm going to turn it over to Special Agent in charge of the Denver office, Michael Schneider. Thank you.
morning. As the U.S. Attorney said, my name is Michael Schneider. I'm the Special Agent in charge for the FBI here in Colorado. First and foremost, I want to offer my sincere condolences on behalf of the FBI to the Boulder Police Department and to the families of the victims of this senseless act of violence. While we mourn the devastating loss, our objective is to conduct a thorough and meticulous investigation. The FBI is involved because of the resources we can bring to bear to support our law enforcement partners and the investigation. At this time, we are supporting evidence collection, we are supporting processing the crime scene, we are conducting interviews, and we are providing analytical support as we exploit all the evidence that is collected. 현재 CNN에서 오늘 현재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는데요. 어제 용의자로 특정되지 않은 사람이 경찰에 수갑이 채워져 끌려가는 모습이 공개가 됐었죠. 이 용의자에 대한 신변도 공개가 곧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사망한 10명의 신원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콜로라도에서 발생한 총기 참사 사건 YTN의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22일 오후 미국 콜로라도주 볼더에 있는 식료품점인 킹수퍼스 건물 내부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장을 보러 나왔다가 충격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혼비백산의 건물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I just heard a big bang and I was like, it's kind of weird. Like I didn't know if it was like a gunshot or whatever, but it was like probably 3 seconds before we heard another just like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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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 immediately sprinted over to her and was like, hey, we gotta get out of here, and like pushed open the emergency door. And 출동한 경찰이 지붕을 통해 내부로 진입해 숨어있던 사람들을 건물 밖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이 총격으로 경찰관 1명을 포함해 10명이 사망했습니다. We know of 10 fatalities at the scene, including one of our Boulder PD officers by the name of Eric Talley.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대치 끝에 유력한 총격 용의자를 체포해 구금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현지 방송 카메라에는 총격 사건이 벌어진 뒤 수갑을 찬 채 식료품점 매장 밖으로 끌려 나오는 한 남성이 포착됐으나 경찰은 이 남성이 용의자인지는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 의해 구급차에 실려갈 때 상의를 벗은 채 상반신을 드러낸 상태였고 다리에 피를 흘리며 쩔뚝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CNN 방송은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용의자가 범행 당시 AR-15 소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이 콜로라도주 그로서리 총격 참사 희생자 10명 가운데 1명인 경찰이 7자녀의 아버지로 전해졌습니다. CNN 방송은 오늘 아침 이번 총격으로 사망한 경찰인 51살의 에릭 텔리가 7자녀를 뒀고 첫째가 20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콜로라도주 볼더 경찰로 인한 텔리는 총격 신고를 받고 곧바로 출동했고 현장에 도착한 첫 번째 경찰이었다고 CNN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동료들은 텔리의 행동을 영웅적이라고 묘사하며 추모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한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취재진과 만나서 너무나 비극적 사건이라며 하루를 시작하고 삶을 살아가고 아무도 괴롭히지 않은 10명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It's tragic. 10 people were going about their day, living their lives, not bothering anybody. A police officer who was performing his duties and with great courage and 해리스 부통령은 또 엄청난 용기와 영웅적 행위로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이 있었으며 이 7자녀가 있다고 하며 비극적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딴 총격 참사로 현재 미국 사회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반적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그동안 많은 생명을 앗아갔던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해묵은 난제, 총격 사건이 다시 사회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와 USA 투데이 등 주요 언론들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대규모 총격 사건이 2차례나 발생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CNN은 애틀랜타에 이어 콜로라도 총격 참사가 총격 규제 입법에 관한 논쟁을 부를 것 같다며 지난 7일 동안 큰 규모의 총격 사건이 최소 7건이나 발생했다라고 보도하게 됐습니다. 애틀랜타 총격 사건으로 아시아계 사회의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총기를 구매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늘어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일주일 사이에 발생한 총기 사건, 두 대형 참사뿐만이 아닙니다. 애틀랜타와 콜로라도 참사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일에는 필라델피아에서 식당 안팎에서 150명가량 모인 불법 파티 도중 총격 사건이 벌어져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같은 날 텍사스 댈러스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1살의 여성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앞서 18일에는 시애틀 남부의 한 스파에 강도로 추정되는 흑인과 히스패닉계 남성 2명이 총격을 가해서 아시아계 남성 1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총격 사건의 위험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애틀랜타 참사가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후 크고 작은 사건이 잇따르면서 총기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보다 총기 구매가 자유로운 미국에서는 총기 소지를 옹호하는 사람들과 총기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이들의 논쟁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어떻게든 총기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7명의 사망자를 낳은 파크랜드 고교 총기 사건 3주기를 맞아 의회에 강력한 총기 규제를 촉구하면서 총기 판매 시 이력 조회 의무화, 공격용 총기와 고용량 탄창 금지 등을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11일 하원에서는 총기 구매를 할 때 신원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콜로라도주는 총격과 관련한 아픈 기억을 많이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99년도 4월 20일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참사입니다. 당시 학생 2명이 900여 발의 총을 쏴서 교사 1명과 학생 12명이 숨지고 23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해 미국을 큰 충격에 빠뜨린 바 있습니다. 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참사 가운데 하나로 꼽힌 이 사건 이후에 학교 내 총격 사건을 의미하는 스쿨 슈팅이라는 용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콜럼바인 고교 참사 이후 콜로라도주에서만 교내 총격 사건이 9번이나 발생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4건의 주요 총격 사건이 콜럼바인 고교로부터 반경 20마일 안에서 발생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2012년 영화 다크나이트 라이즈 개봉 당시에 이 조커를 모방한 20대 청년이 덴버시 백악 오로라 지역 영화관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어린이를 포함해 12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한 사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LA 한인 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타인종 상공인 단체 LAPD, LAC 의원 등이 어제 타운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고 아시안을 겨냥한 혐오 범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LAPD 내 아시안 증오범죄 부서를 강화한다라고 LAPD 측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 현장을 이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애틀랜타에서 한인 여성 4명을 비롯해 8명의 목숨을 앗아간 혐오 범죄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타운에 울려 퍼졌습니다. 22일 LA 한인 상공회의소의 주도로 타운 내 윌셔팍 플레이스 잔디광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LAC 당국, LAPD, 총 영사관을 비롯해 중국, 태국, 방글라데시 커뮤니티의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참여해 일제히 아시안 증오범죄를 규탄했습니다. LA 한인 상공회의소의 강일한 회장입니다. 에이시안 아메리칸을 갖다가 표적으로 하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왜 표적이 돼야 됩니까? 에이시안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제정을 해줘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또 폴리스 버짓,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버짓을 늘려달라고 상공에 회장단하고 이사장단 모여서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우리가 앞으로 이거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팔로우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후원 회장인 브래드리 변호사는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들이 증오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LAPD 아시안 증오범죄 부서를 강화해 증오범죄 예방에 힘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는 아시안들을 갖다 세퍼레이트하고 아시안 커뮤니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강도가 행해지고 폭행이 행해지고 이런 증오범죄가 행해지는지 그걸 갖다가 이제 통계를 갖고서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참석한 존 리 LA 시의원은 자신을 비롯해 아시안 커뮤니티는 매우 분노하고 있다며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아시안들은 증오범죄로 인한 트라우마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roughout this week, I will be reaching out to Asian American leaders and organizations to discuss how we can carry this momentum forward. LAPD 블레이크 차우 부국장은 한인타운을 비롯해 아시안 주민들이 밀집한 커뮤니티에 순찰 인원을 증원했다며 치안 당국이 접수한 아시안 증오범죄 신고 건수는 실제 발생 건수의 일부분일 뿐이라며 피해 신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Our hate crimes that we've reported last year kind of when batteries, aggravated assaults, some are the result of disputes that occur, some of the restaurants and things like that. 또한 LAPD 측은 한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만다린, 일본어로 된 증오범죄 팜플렛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태국 상해의 로잘린 바스케즈 회장은 자신이 겪은 증오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며 이로 인해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감정을 느꼈다고 눈물을 내비쳤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LA타임즈, KTLA, MBC 등 주류 매체들이 참여해 취재 열기를 더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아틀란타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가까이 지났지만 수사당국은 이 총격범에 대한 증오범죄를 입증하지 못한 채 증오범죄 적용 여부를 여전히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체로키 카운티 보안관실은 어제 성명에서 용의자가 악의적 살인과 가중폭행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형법에서 악의적 살인이란 사람을 죽일 정도로 미리 계획을 갖고서 타인의 목숨을 빼앗았을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아틀란타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인 지난 17일 이미 롱에 대해서 8건의 살인을 비롯해 가중폭행 혐의를 적용해 넘기겠다고 밝혔고 증오범죄 혐의 추가 적용 여부와 관련해 수사에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와 폭력을 규탄하는 집회가 미 전역에서 곳곳에서 지난 주말 열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증오범죄가 등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주말 다이아몬드 바에서 열린 증오범죄 항의 시위 도중 50대 백인 남성이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시위대를 향해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셰리프국과 현장 목격자들이 찍은 이 소셜미디어 영상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죠. 소셜미디어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백인 남성은 시위대가 행진을 하면서 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교차로를 건너려고 할 때 차량을 몰고 시위대를 향해 돌진합니다. 아찔한 순간이죠. 그리고 다시 유턴해서 다시 시위대를 향해 돌진합니다. 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운전자가 시위대를 향해 욕을 하는 등 중국을 비방하는 인종차별적 발언과 욕설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고스란히 소셜 네트워크에 공개되고 차량, 용의자, 그리고 차량 번호판까지 전국에 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범죄가 아닌 사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어두운색 승용차는 50대 백인 남성으로 파악됐는데 인종차별적인 말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이 영상을 확보해 운전자가 누군지 알아냈고 운전자를 체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이아몬드 바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제니스 한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나도 그 시위에 참가했는데 내가 시위 현장을 떠난 직후 그런 일이 벌어졌다. 왜 아시아 증오범죄 규탄 시위가 필요한지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차량 습격 사건의 수사를 맡고 있는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공식적으로 헤이트 인시던트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헤이트 크라임으로 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부상자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이 아시아계를 겨냥한 폭력을 규탄하는 날을 제정해 전국에서 공동행동에 나서자고 제안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그레이스 멍 하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6일을 행동하고 치유하는 아시아 증오 중단의 날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 계획은 아시아계 혐오의 고조 속에 지난 16일 아틀란타와 근처 체로키에서 백인 남성의 총격으로 한국계 4명을 포함한 아시아계 여성 6명이 살해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 오는 26일로 제시된 행동과 치유의 날이 다가오면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에 참여하고 또 아시아계 공동체를 지지하는 성명을 게시해 줄 것을 개개인과 단체들 그리고 각 기업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애틀란타 총격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한인 교포 희생자들의 가족이 개설한 모금 사이트에 후원금이 탑재하고 있습니다. 랜디 박 씨가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 개설한 계정에는 280만여 달러 가까이 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씨는 후원금 사용과 관련해 순전히 필요한 데 쓸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 씨를 후원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한 거주자는 좋은 사람들이 아직 있다는 것을 그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후원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모 씨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고펀드미 계정에는 16만여 달러가 그리고 또 다른 곳에는 12만여 달러, 3만 달러 이렇게 후원금이 답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포 외의 희생자 가족에게도 후원금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걱정 끄세요. 믿음직한 캘코봄이 있습니다. 캘코봄 제공으로 3월 23일 화요일 남겨주의 날씨입니다. 남겨주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에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지역도 있고 또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LA와 밸리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오늘 저녁 8시부터 내일 정오까지 다소 강한 바람이 예상됨에 따라서 강풍주의보 발효돼 있습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4, 5도가량 더 높아지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목요일은 구름 낀 흐린 날씨로 바뀌겠고 낮 기온이 뚝 떨어져 전날과 15도가량이나 큰 차이를 보이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맑아지고 낮 기온도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오히려 한낮에 덥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포근한 봄 날씨가 전망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1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0도, 49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1도, 44도, 해안 지역은 63도, 50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이 늘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43도, 낮 최고 기온은 62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 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샷, 2021 LPGA 휴자레어 프레미아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카운티 코로나 바이러스 수치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들도 다시 활성화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LA 카운티의 바바라 페레어 보건국장은 음식을 제공하는 브루어리와 와이너리, 증류소 같은 경우 수용 인원의 25% 제한 속에 실내 영업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은행과 크레딧 유니언 지점, 체크캐시 서비스, 세금보호 대행업소, 오토샵, 그리고 세탁소 등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들도 총 수용 인원의 50%에 한해 실내 영업이 가능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비즈니스 사무실도 수용 인원 50% 제한 속에 필수적인 실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신건강 지원단체 대면 참가자 숫자는 12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또 실내 스포츠 활동도 허용하도록 현재 주정부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내 활동은 수용 인원이 10%로 제한되고요. 관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치와 선수들은 정기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LA 통합교육부와 교사 노조가 학교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한 합의에 최종적으로 도달되면서 LA 통합교육부 내에 있는 초등학교들은 4월 12일부터 문을 열게 됩니다. 학교들에서 대면 수업이 재개된다 해도 하지만 전체 학생의 30% 정도만이 등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오스틴 뷰터너 교육감은 현재 준비 상황에 따라 4월 12일 첫 번째 그룹의 학교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계속 단계적 복귀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약 50개 초등학교들이 먼저 문을 열고 그 다음 주인 4월 19일에는 모든 초등학교인이 학교들이 문을 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개별 학교별로 그 재개 계획을 이번 주말까지는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의 불균형을 줄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렌지 카운티에서 라티노 주민들의 백신 접종률이 백인에 비해서 여전히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통계 자료에 따르면 백신을 단 한 차례라도 접종한 라티노는 전체 3%에 불과한 것으로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10%에 달하는 백인 접종률의 3분의 1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아시안과 퍼시픽 아일랜드계는 6%, 그리고 흑인은 1% 미만의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LA타임즈는 이런 백신 접종률 불균형이 LA 카운티와 캘리포니아주 전체에서 나타나는 추세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라티노 백신 접종률이 낮은 데는 예약을 잡고 이동하기 어려운 데 더해서 백신에 대한 의혹에 의한 것일 수 있다라고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가 65세 이상 고령층만 우선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제한했을 때 라티노와 흑인 커뮤니티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젊어 불균형이 일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배포가 좀 더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빈센트 세리멘토 산타나 시장은 일부 주민들은 제외돼 뒤처지기 시작했다며 구제 지연은 구제 거부와 다름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에서 대규모로 진행한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시험에서 평균 79% 효능을 보였다고 발표한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가 다음 달 미국 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미국 임상 3상 시험에는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이 가운데 20%가량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임상시험 결과 백신이 코로나19 증상 발현을 예방하는 데 79%의 효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증으로의 진행을 막는 데에는 100%의 효과를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됐던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백신 접종 효과도 80%를 나타냈습니다. 또 백신 접종자 중에서 최근 유럽에서 보고된 것처럼 혈전이 높아진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번 임상시험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를 둘러싼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공동 개발한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는 다음 달 중에 미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This means that AstraZeneca can now go through the process of preparing a submission to the FDA using the data from this trial. That will take some time to achieve, possibly a number of weeks.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접종 후 일부 환자들에게 혈전 증상이 나타나 논란이 됐고 일부 국가가 접종을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긴급 사용을 승인할 경우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가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백신 임상시험 결과에 날짜가 지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는 날짜가 지난 정보가 포함되면 백신 효능 자료를 온전히 볼 수 없다라고 데이터 안전 모니터링 위원회가 우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모니터링 위원회와 협력해 효능 자료를 검토하고 가장 정확하고 최신의 효능 자료를 재빨리 공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 앤서니 파우치도 이와 같은 상황을 어제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료 제출, 최신의 자료 제출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 내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서 보건당국이 날짜가 지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48시간 안에 최신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제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공개한 임상시험 자료는 사전에 특정한 2월 17일까지의 자료에 대한 잠정 분석을 토대로 했다며 48시간 안에 최신 데이터를 제출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여행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하루 공항 이용객이 150만 명을 넘어서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보건당국은 4차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미국의 공항 이용객이 154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로 11일 연속 항공 여행객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3차 대유행을 불렀던 추수감사절 때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미 보건당국이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크게 괴념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10곳 이상의 주가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봄방학을 맞아 밀려드는 휴양객 인파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비치는 이달 말까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이 같은 이완된 분위기로 인해 유럽에서처럼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 are at a critical point in this pandemic, a fork in the road, where we as a country must decide which path we are going to take. 올해 초 30만 명이 육박하다 가파르게 감소하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최근 하루 5만에서 6만 명 선에 정체한 모습입니다. 북동부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여행 자제와 백신 접종이 재차 강조되는 가운데 4차 대유행이 닥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스콧 고틀립 전 식품의약국 국장은 자연 감염과 백신 접종으로 미국 인구의 55%가 어떤 형태의 보호 면역을 갖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대유행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부양안 입법 작업을 끝낸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는 3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인프라 패키지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법인세와 부자 증세를 검토하고 있어 공화당과 재계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유동적이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인프라 패키지를 통해 공정한 경제, 기후변화 대응, 중국과 대응하기 위한 제조업 및 첨단 기술 산업 육성 등을 목표로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부양법이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인프라 패키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약속했던 장기 경제 어젠다를 추진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올해 미국 납세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조금은 넉넉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1인당 제 1,400달러의 3차 경기부양금을 받는 데 이어서 올해 세금 환급금이 예년에 비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국세청 IRS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세금보고 접수를 시작한 지 4주째인 18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 환급 규모가 4,25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세금 보고를 마친 납세자가 받은 세금 환급금은 1인당 2,967달러로 지난해 2,973달러에 비해서 소폭 하락했지만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지난해 받은 실업수당 가운데 12,200달러는 비과세 처리되는 것과 함께 의료보험료 소득상한제 폐지 조치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조치들이 반영되면 세금 환급금의 규모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한인회와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LA 10지구가 공동으로 LA 한인회관에서 아시안 증오범죄 알리기 푸드뱅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내일 오후 1시부터 시작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과 타운 내 소식 이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LA 한인회와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LA시 10지구가 공동으로 오는 24일 오후 1시 LA 한인회관에서 아시안 증오범죄 알리기 푸드뱅크를 개최합니다. 아시안 증오범죄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노년층임을 감안해 증오범죄 위험에 노출된 시니어들에게 아시안 증오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푸드뱅크 행사에서는 아시안 징후범죄 관련 정보가 수록된 소책자와 함께 야채, 과일, 계란 등의 식료품을 선착순 200명에게 배부합니다. 민족학교가 새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법 개혁과 관련해 시민권 신청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무료로 시민권과 다카 신규 신청을 지원합니다. 또 무료로 영주권 신청과 가족 초청 영주권 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더불어 오는 24일 오후 6시에서 7시 30분까지 시민권 신청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안내하는 웨비나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시민권 관련 법률 서비스 문의는 LA는 전화 323-937-3718번으로, 오렌지 카운티는 플러턴 사무실 714-869-7624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웨비나 신청은 krca.org에서 하면 됩니다. LA 평통이 지난 20일 글렌데일 도서관의 평화의 소녀상 관리와 주변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LA 평통 산하 사회복지분과에서는 탈북자협회에 첫 마스크 500장을 도네이션했습니다. 평통은 앞으로 노숙자를 돕고 노숙자 쉼터에 지원을 추가하기로 한 논의도 가졌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한인회에서는 23일인 오늘부터 27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코로나 테스트를 무료로 실시합니다. 사전 예약도 필요 없고 워크인으로 오시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아이디와 함께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무보험자 역시 무료로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LA 한인타운 중심 지역을 관할하는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대의원 선거가 오늘 실시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주민의회는 우편투표로만 치러지는데요. 등록 유권자들은 오늘까지 우편투표용지를 반송하거나 지역 수거함에 넣을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는 선거국에서 보내온 우편투표지 패킷에 동봉된 우편요금 산납 봉투를 사용해 반송하면 됩니다. 오늘 소인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전국적으로 유방암과 대장암 검사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말 들어서 거의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한 연구단체의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산타모니카 싱크탱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45세부터 64세 사이 여성의 유방암 검진은 지난해 3월과 4월 96% 줄었지만 7월 말 들어서 다시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대장내시경의 경우에는 팬데믹 초기인 지난해 3월, 4월 바닥을 쳤다가 7월 말에 회복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이 팬데믹 이전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방암과 대장암 검진의 경우 조기 발견이 치료에 결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코로나 위험에 노출될까 우려해서 초반 검진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고 때문에 발병 초기 암을 검진하는 데도 어려움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무슨 날만 되면 행사 자주 하는 도넛샵이 있죠? 크리스피 도넛입니다.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 백신 접종을 마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마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무료로 도넛을 준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증명 카드를 제시할 경우 전국의 크리스피크림 매장에서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도넛을 하나씩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달 말에 미국 본사 사무실의 문을 다시 연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주 레드몬드 본사 일대 사무실을 29일부터 열고 일부 직원을 다시 출근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애틀 옆에 있는 레드몬드의 본사와 인근 사옥들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근무 방법에 관해 선택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풀타임 출근이나 재택근무 또는 이 둘을 합친 혼합형 근무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2034년에는 미국 내 모든 은행 점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독일의 네오뱅크 N26가 모바일 전용 네오뱅크인 바로뱅크가 공동으로 내놓은 은행의 죽음이라는 연구 보고서에 실린 내용입니다. 미국의 은행 점포 수는 2012년 이후 6.5%가 줄었고 현재 추세라면 2030년에는 16,000곳 이하로 줄고
2034년에는 모든 점포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은행 가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맞는 말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형 카지노 업체인 시저스 엔터테인먼트가 코로나 여파로 20억 달러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저스 측은 네바다주 클락 카운티 법원에 낸 소장에서 모든 물리적 손해 위험과 또 사업 중단을 보장하는 재물보험에 가입했고, 이런 보험은 바이러스나 전염병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저스는 보장 한도가 34억 달러에 달하는 보험 상품에 그동안 보험료 2,500만 달러를 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많은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영업활동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기업 휴지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보험금 지불을 거부하고 있고, 이 보험사 승소로 판결이 나 있거나 현재는 보험사 측이 유리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 DC 컵사이드 픽업 도서 대출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는 하워드 카운티 도서관이 4월 5일부터 대면 서비스를 재개한다라고 도서관 측이 밝혔습니다. 미국 등 8개 대륙별 한인회 총연합회인 세계 한인회 총연합회 추진위원회가 오는 10월에 발족하는 가운데 재외동포재단이 추진위원회에 참여할 미국의 옵저버로 찰스 윤 뉴욕 한인회장을 선임했습니다. 재외동포대장 측은 뉴욕 한인회 등 미국 10개 지역 한인회장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추진위원회에 찰스 윤 뉴욕 한인회장을 미국의 옵저버로 선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소득세 세금보고 마감일도 5월 17일까지 연장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IRS가 발표했기 때문에 전국으로 5월 17일까지 세금보고 마감일은 똑같습니다. 메릴랜드 정부는 다음 달 말부터 모든 성인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합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다음 주부터 2단계에 돌입해 4월 27일 화요일부터 16세 이상 주민으로 접종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백신 배포 속도를 가속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접종 대상이 오늘 23일부터 2A로 확대돼 60세 이상이 접종 가능한 것입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콘트라코스타 카운티는 접종 대상자가 50대 이상 주민으로 확대됐습니다. 기저질환 여부와 상관없이 50대 이상이면 전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콘트라코스타 카운티는 현재 75세 이상 주민 96%가 백신을 맞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접종 확산과 함께 확산세가 한풀 꺾이면서 한인들의 여행 수요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수요 급감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바 있는 샌프란시스코 한인 여행업계는 되살아나는 여행 수요에 대비해서 물밑 준비 작업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주 한인 여행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3월 들어서면서 로컬과 항공여행 가능성을 묻는 문의 전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와이입니다. 하와이주 복지국이 극빈층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주정부의 일반 지원금과 같은 보조금인 이 극빈층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인데요. 신체 혹은 정신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수급자는 대부분 무숙자이거나 무숙자가 되기 전에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시간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일본과의 평가전을 위해서 일본에 체류 중이죠. 이강인 선수가 합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라운드를 가볍게 뛰면서 몸을 푸는 정도로 어제 회복 훈련을 했다면 오늘,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늘이고요. LA 시간으로는 어제 왕복 달리기, 드리블, 트리플 패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훈련을 하면서 기량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모든 시선이 이강인 선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축구협회가 오늘 사이토 도시히데 국가대표팀 코치가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이토 코치와의 밀접 접촉자는 없고 다른 스태프과 선수들이 음성으로 나와서 이번 한일 친선전 개최 일정에는 변경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저리그 레전드죠. 마이애미 말린즈의 사장님이기도 합니다. 데릭 지터가 아시안을 겨냥한 폭력 행위를 멈춰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단을 통한 성명에서 지난 1년 동안 미국에서 아시안을 겨냥한 혐오, 폭력 사건이 4,000건 이상이나 발생했다며 어떠한 폭력적인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김광현 선수의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김광현은 플로리다주 주피터 스프링캠프 훈련구장에서 진행된 어제 시뮬레이션 게임에 등판해서 2이닝을 소화했습니다. 구체적인 투구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마이크 실트 세인트루이스 감독은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김하성 선수 시범 경기 타율이 1할 3리입니다. 결국 외야 수비에 도전하게 됐는데요. 내야 경쟁에서 밀리는 분위기라 썩 좋은 상황은 아니죠. 샌디에고가 2,800만 달러나 들여서 영입한 김하성 선수를 마이너리그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는 팀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1년 3월 23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샷, 2021 LPGA 휴제레어 프리미어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